안녕하세요. 저희 필리핀 헬프학원 이창성입니다. 오늘 그 헬프학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요. 그 헬프학원은 그 현재 2013년도 이게 브로셔를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헬프학원에 대한 캠퍼스 특징들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두 개의 지역, 필리핀 바기오와 클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세 개의 멀티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헬프학원은 스파르타와 또 세미 스파르타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원하는 유형에 맞춰가지고 그 캠퍼스 선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먼저 바기오 브로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려보시면은 헬프학원의 연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헬프학원은 199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까지 18년 된 그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내에서 스파르타를 최초로 시작했던 스파르타 원조 어학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필리핀 어학원 저희 바기오에 있는 캠퍼스가 현재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두 개 캠퍼스가 그 레벨로 분류돼 갖고 초급, 중급 대상의 캠퍼스와 중급, 고급 대상의 캠퍼스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뭐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부설 어학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 교류가 가능하고요. 그 필리핀 화상 영어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책도 출판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넘기겠습니다. 저희 학원 캠퍼스가 위치상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 롱롱 캠퍼스는 한 7년 전에 그 한 35억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해서 직접 설립을 했던 어학원 캠퍼스고요. 전체 수용 규모는 32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캠퍼스는 저희가 110명을 수용하는 캠퍼스로 가지고 있고요. 그 롱롱과 마틴의 차이는 초급, 중급 대상이냐, 중급, 고급 대상으로 운영되는 캠퍼스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작년에 그 새로 오픈한 클락 캠퍼스는 저희가 260명 정원으로 세미 스파르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개 캠퍼스 정원을 다 합치면은 7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도 가장 오래된 데다가 또 규모적인 부분에서도 필리핀 내에서 지금 가장 큰 어학원으로 발돋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원의 운영 원리, 교육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포인트인데 첫 번째 보시면은 최고의 강사진. 그 헬프학원이 지금 가장 오래된 어학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헬프학원의 주력 강사진 평균 근속 연수가 6년 됐습니다. 저희 어학원에는 베테랑 선생님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어학원은 정기적으로 트레이닝 시스템을 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은 바기오 캠퍼스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을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퀄리티가 다른 어떤 어학원들보다도 높다라는 거, 그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감성 팀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저희 어학원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 운영 방식은 큰 규모의 대형 어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작은 어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두 가지를 녹아낸 형태의 장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생들을 2주 단위로 받고 있는데 2주 단위로 들어오는 학생분들은 하나의 팀명이 붙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팀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아주 세세한 작은 어학원이 가지고 있는 세세한 관리를 받게 되고요. 또 저희 어학원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레벨 관리라든지 어떤 체계적 관리 부분은 또 큰 대형 어학원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가지고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장점들을 녹아낸 관리 시스템 안에서 학생이 관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는 저희가 그 필리핀 유일의 최대 효과 스터디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스파르타 어학원들은 요즘에 수업을 받는 거 외에 주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스터디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과제를 주고 학생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또 시험을 보거나 하는 형태죠. 근데 저희 어학원이 그 필리핀 유일의 최대 효과 스터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그 스터디하는 방식이 필리핀 다른 어학원들하고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헬프에 오실 때 가져와야 되는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 어학습기 칙칙이라고 하죠. 아주 오래된 제품인데 이 제품을 하나 사가지고 가져오셔야 되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스터디 때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헬프에 오신 학생분들은 그 하루에 뭐 복합 패턴을 분량 레벨에 따라서 분량이 주어지고요. 그걸 이제 암기하시고 그 다음 날 저녁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복합은 학생들 레벨에 따라서 뭐 50개, 100개, 150개가 주어지겠죠.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도 뭐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걸 암기하고 그 다음 날 말로 시험 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은 찍찍이 활용해가지고 본인의 발음을 녹음을 하고 들어보고 발음 교정을 하고 또 시험 볼 때도 그걸 이용해서 녹음을 해서 학생분
학생분들 테이블 제출하고 저희가 발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펠링 검사보다는 발음 체계 검사에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스터디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헬프 학원은 스터디가 가능한 학원, 또 스피킹, 또 그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영어는 말하게끔 훈련을 시킨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헬프학원 소리학습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헬프학원은 모든 캠퍼스가 아침에 의무적으로 읽기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마틴 캠퍼스 같은 경우는 듣고 딕테이션하고 저녁에 그거를 쉐도잉하는 형태로 롱롱이나 클락에서 운영되는 읽기, 단순 읽기보다 좀 더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난이도 있게. 그리고 이제 헬프학원은 그 레벨업의 스피킹 가중치가 50%를 넘습니다. 필리핀 다른 어학원들은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 리딩이 25%씩 가져가는데 헬프학원은 50%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인 즉슨 헬프에 오는 학생이 뭐 다른 문법이라든지 뭐 복화도 많이 알고 있고 뭐 리딩도 잘한다라 하더라도 스피킹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은 헬프에서 초급 레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헬프학원은 스피킹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원이고요. 그래서 레벨업에 스피킹 가중치도 50% 이상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캠퍼스가 아침에 의무적으로 읽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복화 패턴도 마찬가지로 읽기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되죠. 매일같이 스터디를.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 보시면은 필리핀 공인시험센터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헬프학원은 현재 그 토익 스피킹 라이팅 공인시험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그 토플 IBT 공인시험센터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텔프라고 하는 시험을 또 공인시험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형태의 시험들을 헬프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헬프 어학원에서 캠퍼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시험센터 요 세 가지 특히나 이제 스피킹이 중요한 시험들이죠. 요 세 가지를 공인시험센터로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필리핀 어떤 어학원들보다도 일단 아카데믹한 과정이 굉장히 특징이 있는 학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엘츠 공인시험 시험 대행처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시험을 대신 저희가 신청을 해주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저희가 레벨은 1에서 9단계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그 헬프학원은 인텐시브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같은 기간에 2배의 레벨 향상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그래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걸 통해서 본인이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의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커리큘럼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마틴 캠퍼스, 롱롱 캠퍼스, 클락 캠퍼스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먼저 롱롱 캠퍼스의 이 파워 ESL 과정을 보시면은 이 모든 캠퍼스가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의무사항과 그 선택사항으로 주어져 있고요. 요 밑 옆에 그 타임테이블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침 7시에 기상 모닝 클래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읽기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까지 학생분들 1대1 수업이 4시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 1대4 수업까지 1시간 더 해서 5시간에 꼭 모닝 클래스까지 해서 6시간의 수업을 의무로 강제를 합니다. 그리고 1대1 수업 같은 경우는 시간마다 선생님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특별 수업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총 7시간의 수업을 학생은 의무로 하셔야 되고 학생이 원하면은 추가적으로 특별 수업을 하나 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시간의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스터디를 저희가 단어 스터디, 복화, 그리고 선택 스터디, 패턴이죠. 이 두 가지를 또 의무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특징이 있는 게요. 1대1 수업이 이게 시간마다 선생님이 바뀝니다. 예, 그 개인 1대1 수업 4시간을 각각 다른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대1 수업을 2시간 이상 그 한 선생님한테 가져가게 되면은 그 초반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수업을 하고 마지막 짜투리 시간,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을 해야 되는 시간들을 생활 대화라든지 그 다른 시간으로 활용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1대1 수업을 시간마다 선생님이 바뀌게끔 돼 있기 때문에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마다, 개별 시간마다 1시간씩 가져간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대1 수업 1시간, 그 특별 수업 1시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단어 스터디와 선택 스터디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 단어 스터디는, 알고 계시고, 선택 스터디, 아까 패턴 스터디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선택 스터디라고 되어 있죠. 저희 그 롱롱 캠퍼스에서 학생분들이 레벨이 아주 낮아가지고, 그 단어 스터디와 패턴 스터디 두 가지를 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학생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을 못하겠다. 그때는 저희가 패턴 스터디를 하는 대신에 저희가 의무적인 야간 자율학습을 오후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자습실에 지정석을 설정을 해놓고서는 거기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은 2시간에 자습을 하실 건지 아니면 패턴 시험을 보고 마실 건지 공부하시고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옆에 보시면은 파워 스피킹 인텐시브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1대1 수업, 스피킹 수업을 1시간 더 늘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마틴 캠퍼스에 대한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엘리트 ESL 과정과 엘리트 테스트 코스가 있죠. 이 중에서 저희가 엘리트 ESL 과정을 공부한 학생들이 캠퍼스에 한 30% 40% 정도 되고요. 이 테스트 코스를 공부한 학생들이 50% 60% 70% 정도 이렇게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캠퍼스가 특징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 110명 정원 중에서 그 해야 과정 엘리트 ESL 과정을 공부한 학생들이 30% 40%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 테스트 코스를 공부한 학생분들이 50%, 60%, 70% 정도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캠퍼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전체 정원 중에서 그 외국인 학생들 비중이 한 30%, 40%, 50%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주로 일본 학생들인데 필리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단기 학생들이 많습니다. 뭐 1주, 2주 연수 오는 학생들도 많죠. 학생들이 연수 갔을 때 외국 학생들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가서 실망을 하시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은 단기로는 연수 오는 외국 학생들이 그 공부에 대한 목적보다는 일단은 뭐 여행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다른 이유 때문에 오셨다가 공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학 분위기가 많이 헤쳐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마틴 캠퍼스에 공부한 학생들은 단기생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지금 장기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평균적인 체류 교월수를 보면 한 12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오는 외국 학생들하고 같이 섞어서 섞여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틴 캠퍼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거는 현재 그 토플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마틴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본 학생들은 그 다른 어떤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영어 수준이 좀 더 높다라는 게 특징이겠죠. 이 마틴 캠퍼스 자체가 레벨이 높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캠퍼스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일본 학생들도 그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는 좀 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집이 돼갖고 구성이 돼갖고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캠퍼스고요.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 비중만 높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양질의 외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도 1대1 수업이 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시간마다 선생님이 바뀌게 돼 있고요. 그리고 1대4가 1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침 듣기 수업이라고 해서 그 롱롱하고 클락 캠퍼스에서 아침 단순 따라읽기 읽기 수업이 주어져 있는데 마틴 같은 경우는 레벨이 높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캠퍼스다 보니까 아침에 듣고 딕테이션 하고 그 저녁에 그걸 쉐도잉 테스트 하는 형태로 해갖고 아침 수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듣기 수업을 선택을 시키는데요. 그 CNN 방송과 BBC 방송, NPR 방송 요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학생은 듣고 받아쓰고 그리고 읽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스터디 2가지 복합 패턴 롱롱에서는 저희가 롱롱 캠퍼스에서는 복합은 의무로 하고 패턴은 선택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마틴 캠퍼스에서는 복합 패턴 2가지를 다 의무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수업 2가지가 있는데요. 특별 수업 2가지는 제가 선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원하시면은 스터디를 더 1가지 할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모든 캠퍼스에 그 다른 어학원에서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더 많죠. 저희 학원에서는 모든 캠퍼스에 한국인 매니저의 문법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롱 캠퍼스에서는 초급, 중급 대상으로 문법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마틴 캠퍼스도 초급, 중급, 고급 대상으로 중급, 고급 대상으로 문법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테스트 코스가 있다 보니까 토익하고 토플 같은 경우에는 또 간간히 저희가 특강이 또 한인 매니저의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요 시험조차도 한국인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그 한국인이 수업하는 거를 받을 수 있는 캠퍼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트 테스트 코스에 대한 설명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뭐 토익 스피킹, 토플, IELTS, 오픽, GTLF, 뭐 비즈니스 코스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죠. 이 중에서 헬프가 특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 뽑아 달라고 하면은 뭐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거겠죠. 지금 토플, IB
IBT, 공인시험센터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리핀에서 지금 토플 공인시험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저희까지 해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익과 토익 스피킹 이 중에서 저희가 토익 스피킹을 저희 공인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토익 스피킹은 저희가 필리핀 내에서 유일하게 공인시험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특징. 그래서 요 토플 다음으로 토익 스피킹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IELTS를 많이 공부를 하십니다. 학생분들이. 이렇게 다변한 돼 있는 시험들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 저희 그 헬프학원의 그 테스트 코스 같은 경우는 그 집중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 없는 학원들이 항상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일반 회화 과정에다가 뭐 1대1 수업을 뭐 토익 수업을 줬다. 뭐 토플을 하나 추가한다. 그런 형태로 해갖고 토익 수업이 있다, 토플 수업이 있다라는 형태로 강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성이 좀 없는 경우죠. 저희는 이제 테스트 코스 같은 경우는 집중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1대1 수업을 공부를 한다, 4시간을. 그럼 토익 하시는 분들은 토익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익 스피킹은 토익 스피킹만 하시는 거고요. 뭐 IELTS도 마찬가지로 IELTS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룹 수업 1대4 수업 이 1시간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익은 토익으로 뭐 IELTS는 IELTS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그 이제 아침 듣기 수업만 여기 회화 과정과 똑같이 CNN, BBC, NPR 방송을 청취하고 받아쓰고 그리고 말하기를 하는데요. 그 방송 영어를 청취하고 그걸 흉내내는 형태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분들은 시험 영어도 또 대비가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두 가지가 있죠. 뭐 스터디는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긴 한데 학생이 뭐 토익을 뭐 스터디를 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토익 복화와 토익 문제풀이 스터디라든지 뭐 IELTS 같은 경우는 IELTS 복화, IELTS 문제풀이 스터디 이 시험과 관련된 걸 또 선택해서 집중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스터디까지 집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사항에 보시면은 특별 수업 2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특별 수업 2시간은 이렇게 1, 2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특별 수업에 보시면은 토익과 토익 스피킹 그리고 토플 같은 경우는 또 수업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 수업까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하루 온종일 토익, 토익 스피킹, 토플 같은 시험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기 집중을 시키는 형태가 한국에서 뭐 토익 공부하고 점수 따려는 분들, 토익 스피킹 공부하고 점수 따려는 분들, IELTS 공부하고 점수 따려는 분들의 어떤 취지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은 온라인 태솔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저희가 콩코디아 대학교 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수업이 1시간 더 추가돼 있죠. 이제 비용은 좀 더 비싸게 구성이 돼 있는데 뭐 이력서 상에 뭔가 단기 공부를 하고 뭐 이력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기에 딱 적합한 어떤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틴 캠퍼스에 대한 설명까지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시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로논 캠퍼스는 저희가 이렇게 산속에 위치해 있죠. 산속에 위치하다 보니까 좋은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공기가 좋다. 소음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운타운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리는 한 2, 30분 정도 떨어져 있죠. 차편으로 해서 학생분들이 스파르타로 관리하기 되게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저희가 주중에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가지고 학생분들이 무료로 다운타운까지 나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주변에 소나무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환경들 때문에 공기 되게 좋고 뭐 살림욕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캠퍼스 그리고 이 캠퍼스 전체 정원이 320명인데 뭐 학생분들은 초급, 중급 대상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이 주중에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학원 내 편의시설들 많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 매점도 저희가 뭐 그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 외주를 주고 들어와서 매점에서 뭐 음식을 파는 형태까지, 그러니까 뭐 과자라든지 음료 외에 음식까지도 요리되어 있는 음식까지도 다 드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시설도 저희가 헬스장을 또 별도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양호실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픈 학생이라든지 또 약이 필요한 학생분들은 가셔가지고 뭐 조제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가능하고 단순한 치료 같은 것들이 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탁구장이라든지 뭐 컴퓨터실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죠. 캠퍼스가 320명 수용되어 있는 캠퍼스인데 뭐 굉장히 큰
크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학원 내에 있는 기자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제작을 해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임대 형태의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학원을 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죠. 학생분들 공간 하나하나가 일단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넓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없으실 거고요. 뭐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레벨이 올라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마틴 캠퍼스로 이전을 하시면 되겠죠. 이 마틴 캠퍼스에 대한 어떤 색깔들 때문에 헬프 학원은 장기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레벨 학생들이 롱롱에서 레벨을 좀 닫고 어느 정도 레벨이 됐을 때 마틴을 이제 이전할 수 있게끔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을 통과하셔서 가시게 되는 거죠. 이 마틴 캠퍼스는 그래서 중고급 캠퍼스로 다운타운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캠퍼스 내에 있는 편의시설은 그 마틴보다 롱롱이 좀 잘 갖춰져 있고요. 마틴은 그 면학 분위기가 아주 좋은 캠퍼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내에서 영어 환경이 가장 잘 지켜지는 캠퍼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리핀 다른 어학원들은 캠퍼스 안에 초급, 중급, 고급 대상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죠. 저희는 마틴은 중고급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말하고 듣고 하는 게 가능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24시간을 쓸 수 있게끔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캠퍼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박유원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주말에 나가서 갈 수 있는 지역들을 제가 사진 자료로 올려놓은 거고요. 저희 헬프학원은 스파르타죠. 주중에 외출이 안 되시고 주말에 외출 가능하시고. 네, 기본적으로 저희 헬프학원은 외박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장소도 스파르타 학원 헬프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다 못 가세요. 그래서 그 간혹 박요가 놀거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놀거리를 많이 추천하는 지역에서 이제 얘기할 때 하는 얘기고요. 그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지역, 박요도 인근에 갈 만한 여행지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여행지들도 다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출국 준비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출국 준비물은 이렇게 가방 열어가지고 들어가 있죠. 이 중에 픽토리 영단어라든지 그 패턴 교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선행 교재로 미리 공부를 하고 오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고요. 연수를 오셔가지고 현지에서는 재본된 걸 구입할 수가 있으시고 한국에서는 미리 공부하실 분들만 미리 사셔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오시게 되면은 현지에서 스터디를 따라오는데 좀 쉬우실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널티 규정이 두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그 학생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벌금 내는 규정이 있고 저희가 그라운드 페널티로 외출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벌금 규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 패턴, 그 복합 패턴을 그냥 단순히 시험 보고 테스트하고 결과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학생들 동기부여 차원에서 복합 패턴 틀린 거에 대한 개수에 대한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영어 쓰지 않았을 때도 벌금이 주어져 있고요. 그 아침 수업, 그 조회 수업이죠. 그 아침에 읽기 수업을 빠졌을 때, 늦었을 때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벌금 페널티가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벌금 페널티를 주어지는 거 외에 그 또 상점이라는 게 주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복화를 만점 맞는다든지 시험을 아니면은 여러 가지 레벨이 빨리 올라갔는지 그 굉장히 착실한 그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학생분들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벌금들을 줄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줄여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이 많은 학생분들은 월 단위로 해서 저희가 그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뽑아가지고 캠퍼스에서 이 학생들한테 그 다음 달에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1대1 수업을 1시간 더 준다든지 시기에 따라 좀 다른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페널티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라운드 페널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그라운드 페널티는 벌금 내는 페널티가 아니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줄여갈 수가 없고요. 이거는 그라운드 페널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규정을 어겨서 학원 내 면학 분위기를 굉장히 크게 해치겠다 싶은 것들은 외출을 금지시킵니다. 근데 이 많은 조항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주말 기간 시간이 좀 늦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 밤 12시까지 규정을 정해놓고 있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가장 빠른 오후 6시까지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토요일 날에 12시 넘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외출이 금지되는 거고요. 30분 이상 늦는다라고 했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날 외출이 금지되는 거죠. 그리고 새벽 1시를 넘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2주 동안 외출이 금지됩니다. 학생분들이 외출 금지에 대한 것들이 누적이 됐을 때 향후 무단 외출을 했다.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 페널티 기간 중에 학생이 적용받는 기간 중에 무단 외출을 하게 되면은 퇴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 규모가 크고 체계적이죠. 헬프 학원은. 그러다 보니까 규정 적용도 예를 두질 않습니다. 착실한 학생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저희가 규정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두지 않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헬프에 오셨을 때 지켜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어학원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규정 변화가 좀 심한 거에 비해서 대형 어학원들은 규정을 좀 착실하게 지켜가게끔 유도하고 그걸 지켜나간다는 게 특징이겠죠. 그 헬프 학원은 이제 그런 부류에 속하는 어학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 헬프 학원 클락 캠퍼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락 캠퍼스는 그 박여우와 좀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박여우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있는 반면에 제일 나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 비행기 내리고 나서 한참 6시간, 7시간을 이동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박이호를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겠죠. 박이호에서 공부하기에 다른 어떤 지역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영어 공부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락이라고 하는 지역은 일단 박이호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반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클락은 박이호는 이제 6시간, 7시간을 이동하셔야 되는데요. 클락은 마닐라에서 내려서 클락까지 이동하는데 차편으로 1시간 30분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근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클락에 국제공항이 있다 보니까 클락으로 바로 오시게 되면은 학원까지 이동하시는데 차편으로 3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헬프 클락 캠퍼스로 오셔가지고 아시아나나 진에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픽업을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학원까지는 3분 걸린다. 그 필리핀에서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락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위치한 저희 캠퍼스는 스파르타가 아니라 세미 스파르타 캠퍼스죠. 그래서 이제 박유회에서 운영되는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커리큘럼은 비슷하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 다른 것들이 어떤 건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그 헬프 학원의 그 전체적인 클락 캠퍼스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퍼 ESL 과정이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박유에 있는 거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대1 4시간, 1대4 1시간, 아침 읽기 수업이 1시간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죠. 그 선택사항에 보시면은 특별 수업 2시간, 스터디 2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유 캠퍼스와 다른 겁니다. 박유는 특별 수업과 스터디가 일부는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죠. 근데 클락은 세미스파르타로 운영되는 캠퍼스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선택사항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두 가지가 다 오후 6시 이후에 늦은 시간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 선택사항을 원하지 않아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오전부터 오후 시간 6시까지 수업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외의 시간은 자유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 저희가 주중에 외출도 허용을 하고 있죠. 박유와 다르게. 외출은 저희가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6시에서 7시, 8시까지 2시간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외출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박이호 캠퍼스와 똑같이 외박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여행을 간다라고 하고 여행 계획서를 학원에 제출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외박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가까운 여행지는 저희가 외박을 허용을 하지 않고요. 일단은 장거리 여행지만 외박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스퍼 ESL 과정이 있고 옆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박이호와 똑같이 스피킹 인텐시브 과정이 있죠. 1대1 수업을 1시간 더 늘려놓은 거죠. 그리고 2 플러스 1, 3 플러스 1, 4 플러스 1의 영어 기숙사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박이호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선생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학생들은 하루에 2시간의 액티비티 수업을 가져가게 됩니다. 수업 양도 더 많고 거기다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생활 영어를 좀 쉽게 편하게 쓸 수 있으시겠죠. 이런 형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저희가 또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헬프 어학원 클락 캠퍼스는 현재 전체 정원 중에서 최소 30에서 50% 학생들을 일본 학생들도 채워 놓고 있는데요. 일본 학생들이 방 구성에 구성 인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한 예로 2 플러스 1 방에 들어간다. 그럼 일본 학생 1명과 한국 학생 1명
또 필리핀 선생님 한 명이 이렇게 생활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방 안에서 완벽한 국적뷰를 가지고 생활 가능한 캠퍼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 5월부터 추가된 건데요. 여기 가정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원어민 1대8 수업을 지금 1시간을 의무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이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자유시간이 3시간이 아니라 현재 2시간 주어져 있고요. 이 시간대 학생은 원어민 1대8 수업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박이호 캠퍼스보다 전체 수업을 다 듣고 스터디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업량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그 학생이 선택사항을 빼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박이호보다 더 느슨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좀 구별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락 캠퍼스는 저희가 시설적인 장점, 뭐 시설은 캠퍼스에 따라 좀 약간 변이하게 좀 다르게 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락 캠퍼스는 일단 시설이 좀 넓습니다. 전체 대지가 지금 6,000평으로 필리핀 내에서 대지 규모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시설로는 저희가 수영장과 그리고 골프 연습장을 가지고 있고요. 뭐 탁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은 뭐 수영장, 골프 연습장, 탁구장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주중에는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대 이용 가능하시고요. 외출 시간대 가능하신 거고요. 주말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활동이 가능하시고요. 클락 캠퍼스는 일단은 클락 지역에 뭐 여러 가지 레저 환경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학생분들은 주말에 뭐 이렇게 레이싱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카트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폰타날 리조트라고 해서 워터파크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경험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국제공항이 있다 보니까 해외 여행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좀 편하게 용이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근거리에 그 승마장이 있어서 승마도 배울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학원 도보거리에 그 면세 상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은 여길 가서 이제 또 그 클락이 특히나 그 관세가 안 붙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품들을 관세 안 붙는 제품들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시겠죠. 이런 생활들이 가능한 지역에 지금 헬프 클락 캠퍼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클락 캠퍼스 위쪽에 그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큰 대형 사진과 나머지 네 가지의 작은 사진이 있는데요. 요 클락 게이트를 보시는 건데요. 클락은 안전한 지역입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락의 규모는 우리나라 여의도의 한 80배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 규모의 공간이 그 담장과 철망으로 연결돼 가지고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군인과 경찰이 80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거리마다 경찰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안정성을 띠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공항이 있어서 이동성이 굉장히 편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M 쇼핑몰이 있죠. 필리핀 내에서 SM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큰 도시로 많이 인정을 해주는데요. 클락도 마찬가지로 SM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원이라든지 워터파크, 여러 공원, 또 인근 관광지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클락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수빅까지 갈 수가 있으시고요. 수빅은 한 40분 정도 소요되고 거기 가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요트 체험이라든지 낚시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레저를 즐길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말에 좀 여가 생활을 하시고 주중에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캠퍼스 커리큘럼과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캠퍼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클락 캠퍼스에서 공부한 학생분들은 박이호 캠퍼스로도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딱 1회 한해서 또 마찬가지로 박이호에서 공부한 학생들도 클락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그런 학생들은 클락이 왔는데 본인이 세미 스파르타가 아니라 스파르타에 좀 맞겠다라 싶은 학생들은 신청하시고 박이호에 TU가 있을 때 신청해서 학생분들은 박이호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박이호에 온 학생들이 본인은 스파르타보다 세미 스파르타 맞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클락으로 내려갈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이동이 좀 자유롭다. 딱 대신에 이제 딱 한 차례만 저희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헬프학원 이창성입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세계유학닷컴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